김학균 센터장님 말씀에서도 약간 더 저 한번 짚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주식 보유자 숫자 통계가 나왔네요. 네, 1,300만 명. 네, 뭐 1천만 명 개미 시대 뭐 이렇게 네. 주로 이렇게 불렀는데 통계 어제 나왔습니다. 네.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 소유 투자자가 약 1,384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거의 합니다. 1,400만 명. 네, 거의 다 1,400만 명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고요. 1년 전보다 비교해 보면 50% 늘어난 수준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 소유자가 네. 50% 절반 정도 넘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종목을 가장 많이 갖고 네, 있다거나.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 네, 보시죠. 네. 보시면 이제 역시나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투자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561만 명이 보유하고 네. 있는 1위 종목이었고요. 뭐 주식 투자자 가운데 2.5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주일 정도로 가장 국민의 많은 10%가 갖고 있네요. 예, 10% 그렇죠. 넘게 갖고 있네요. 네, 그렇죠. 거의 국민 주식이라고. 국민주죠. 네, 네. 국민주. 이어서 카카오가 192만 명이었고요. 네. 현대차가 118만 명, 네. 대한항공이 88만 명. 이렇게 우량주 대한항공이 위주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저기 여행 다시 갈 거다라는 네, 맞습니다. 기대감에 네. 많이들 사셨던 걸로 코스닥을 보면 네, 코스닥은 29만 4천 명이 보유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인터파크, 카카오 게임즈, 하림 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보면 이번에 러시아 그것 때문에 현대차 주가가 좀 안 좋죠. 안 좋았는데 네. 그 보유하신 분이 118만 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제가 네. 갖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처음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정호선 부장은 진짜 어떤 주식 갖고 있는지 나중에 제가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대는 어때요? 네, 나이대도 이제 쏠림 현상은 여전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제가 또 그래프를 준비해왔는데 40, 50대가 전체 주식의 58%를 소유했다고 나왔습니다. 막 MZ세대 늘었다고 네. 했는데 크게 그렇게 20, 30대 합쳐봐야 11%, 네. 11.4%네요. 역시 자본력의 차이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소득이 있는 계층이 네. 아무래도 40, 50대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이 더 많아요? 네, 남성이 전체 주식의 70%를 보유했고요. 네. 그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시민이 전체 주식의 6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네. 또 제가 그 가져온 그래프가 있는데 음. 그 보유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거주지, 성별, 연령대 그룹으로 또 이렇게도 나눴더라고요. 나오네요. 네, 이렇게도 나왔는데요.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50대 남성 그룹이 가장 많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유 주식 수는 보시다시피 11억 8천 주 네. 보유했습니다. 강남구 남자 40, 60대가 이제 그렇죠. 가장 많고요. 네, 네. 저 경기도 성남시는 아마 분당, 분당 판교 때문에 네, 뭐 네, 이렇게 네, 된 네.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판교도 소득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우리 11억. 부동산 네. 얘기할 때 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지금 뭐 그러네요. 아무래도 소득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네, 보유주식도 네. 높고 이런 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주식 보유자 수가 이제 1,300만 명, 1,400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네. 우리 최근에 뭐 물적 분할 이슈라든지 네. 이제 주주들의 권리를 이제 좀 더 강하게 내세우는 이것도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네, 아무래도 1,400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주주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높아지면서 네. 또 이런 세이브 코스피 운동이라고 이 주주 권리를 보호하자 이런 운동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돼서 최근에는 뭐 경제 전문가나 뭐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이 운동에 대해서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뭐 운동 이름부터 세이프 코스피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기업이나 정당 이념과는 상관없이 순수 주주 운동을 또 표방하고 있고 네. 또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뭐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법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방식이나 네. 입법 촉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도가 미미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뭐 대형 상장사들 어떤 뭐 먹튀나 뭐 네. 오스템 이런 걸 보다 어떤 상장사들의 그런 의무도 굉장히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신라젠도 있었고요, 계양전기, 그러니까 수천억 원 횡령 사건이 이제 잊을만하면 연달아 일어났었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가 폭락하고 이 개미들만 피해를 더 네. 보게 되는 이런 현상. 그러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로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운동들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도 있을 거고. 8개의 제도를 음. 골자로 하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적 분할 후에 동시 상장을 금지하는 제도, 네. 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인정하는 제도, 뭐 이렇게 8가지 제도 도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어때요? 반응이 뭐 좋은 취지의 제도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당국도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고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2022년에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해서 시장 신뢰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물적 분할 자회사의 상장 심사할 때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요. 네. 또 금융위원회도 신규 상장 기업의 임원이 상장 직후 스톡 옵션으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최대 6개월 이내에 6개월간 매각할 수 없도록 또 규정을 바꾼 바도 있습니다. 네, 이게 카카오 게임즈에서 문제가 됐던 네. 그 사안에 대한 좀 보완책으로 규정을 바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수적인 증가 말고도 이런 좀 양적이나 질적인 이런 변화도 같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전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잘 이게 들었습니다. 될까요? 그게 이런 운동이 실제로 성과를 그렇죠.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네. 제가 시간이 좀 걸리죠. 이게 네. 하나하나 네.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것은 사실 저희 초대 손님으로 나오시는 이효석 이사도 네, 저 아까 세이프코스에 이름이 보이던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근데 네네. 사실 저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신뢰가 쌓일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어떤 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네. 주주들이 이제 뭐 무브먼트를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네. 그런 부분도 괜찮은 현상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네.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오늘 전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